이제 당신의 삶에 두 가지 가능한 방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평범함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확장과 성취로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비디오는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정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대답이 제라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관련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 선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방식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어려운 세상에서 또 다른 생존자일 뿐인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며 제한된 자원의 환경에서 적자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범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들, 자신이 속한 매트릭스를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행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주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과 불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당신이 하는 일의 성공?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전통적인 길을 떠나 당신 자신의 현실의 창조자로서 당신의 신성한 힘을 주장할 용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당신이 규칙을 따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착각에 당신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이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네벨 가더드가 말했듯이 인간의 주된 환상은 자신의 의식 상태 외부에 원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생각하고, 바라고, 믿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주변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희생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빌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마음의 일부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인간적 상상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창조자이지만 아마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내면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이 알지도 못한 채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의 작은 귀찮은 일부터 여행을 형성한 큰 사건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제 이 힘을 장악하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며 늘 바라던 대로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 내 능력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를 수행하는 간단한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공개하기 전에 마음을 완전히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영상에 나오는 기술을 변경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뇌가 저항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초기 불편함은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말로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최소 21일 동안 지속하십시오. 이는 두뇌가 새로운 습관이나 일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이 21일이 지나면 당신은 생각뿐 아니라 육체적 현실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는 창조 능력을 선호하는 정신 상태를 조성하여 창조자로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과 욕구에 맞는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갇혀있는 상황에서 왜 벗어나고 싶나요? 나는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상황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구경꾼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창조자, 발현자, 자신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이해하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놀라운 창조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근원, 즉 신에 더 가까웠을 때 당신은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이 에너지를 집중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을 생생하게 사용하여 거의 자신만의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쉽게 가상놀이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는 우리가 소위 현실을 선호하여 이 상상의 세계를 버리도록 강요하고 창조의 마법적인 불꽃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년간의 사회적 조건화는 두려움과 생존의 필요성으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창조 능력을 다시 얻으려면 그것을 제한하는 감정을 마음에서 없애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침묵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치료 효과가 있어 마음을 쉬게 하고 회복하게 해줍니다. 더 깊은 이완 상태에 접근하면 잠재력을 제한하는 신념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러한 이완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검증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많은 명상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상위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일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으세요. 휴식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20에서 30분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를 일직선으로 펴고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외부 자극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주의를 끌려는 생각이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생각으로 뛰어다니는 이 원숭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심호흡을 하고 3초 동안 참았다가 천천히 풀어보세요. 각각의 들숨, 짧은 멈춤, 날숨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끊임없는 잡담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5분 이내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면 내쉬는 숨을 길게 들이쉬는 것보다 길게 만들어 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 호흡 패턴은 몸을 이완 상태로 준비시켜 결과적으로 창의력과 독창성을 높여줍니다. 20분 후 천천히 눈을 뜨고 세션을 종료합니다. 이 20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짧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모든 창의적인 노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상상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실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과거와의 에너지적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현재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우주, 즉 영원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발현이 일어나는 창조의 자궁이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과 행동에 갇혀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것을 창조할 공정한 기회를 마음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인지,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모두 과거 경험을 통해 잠재의식 속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브루스 리프턴 박사는 우리가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시간의 95%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낡고 조건화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수년에 걸쳐 특정 자동 패턴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래밍에서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래밍은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지만 이제 당신은 새로운 목표와 열망을 가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새로운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전 표준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힘들었고 상처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고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로 가면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만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네벨 가더드가 말했듯이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실수를 되살리는 것은 이미 겪은 일을 더욱 단단히 붙들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것을 남겨두고 마치 당신이 이미 되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에 집중하세요. 네빌은 또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극복하는데 특히 유용한 수정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 명상과 같은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이 상태에 이르면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억을 회상하되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 기억을 다시 작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의사로부터 어려운 소식을 받았다면 안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진단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억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특정 신경 경로가 재구성될 때까지 매일 이 기억을 검토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계가 당신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더 나은 자격을 갖고 있고 더 충만하고 보람 있는 삶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관계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싶나요? 네벨 가더드는 감정이 표현의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멋진 미래를 창조하려면 이러한 원하는 변화에 수반되는 감정을 식별하고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매트릭스에 갇혀 슬픔, 비관주의, 가치 부족의 감정을 내면화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존엄성, 희망,
낙관주의의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빌이 가정의 법칙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느낌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감정과 계속 연결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나는 밝고 멋진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나는 최고의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와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확언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창조자, 자유로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또는 마음이 예전의 사고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러한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또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하십시오. 이 느낌으로 잠들어 보세요. 당신은 현재의 현실을 창조한 사람이고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해방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설명된 단계를 몇 주 동안 따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한때 평범했던 것이 특별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세요. 아래에 귀하의 의견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귀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